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부터 고흥군이 민생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전남에서는 10개 지자체가 지원금을 주는데요. 주민들은 환영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봤을 때 무리라는 우려의 시선도 나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마을회관에 335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읍면사무소 직원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고 흰 봉투를 받습니다. 봉투 안에 든 건 고흥사랑 상품권 한 사람당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고흥군이 주민 6만 500여 명을 대상으로 182억 원가량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좋아요. 좋고 달달이 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필요한데 좀 사용해야죠. 이걸로 비료도 사고 우리 그 가정에 필요한 거.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한 곳은 10곳입니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입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지자체들은 직원 복지 예산 등 행정 경비 절감과 신규 사업 예산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남 대부분의 시군은 재정 자립도가 한 자릿수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열악합니다. 가뜩이나 올해 지방 교부세와 보조금도 줄어 무리한 재정 집행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 않다는 회의론도 적지 않습니다. 평소에 썼을 돈을 지원금으로 대체를 한 효과밖에 없다는 거야. 5년 전에 재난지원금은 80%는 소비 증진 효과가 없고 20%는 있는데 전남 전체 민생회복 지원금 규모는 1,5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업 예산이 축소되거나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고 이런 패턴이 누적되면 자치단체 재정은 더 나빠질 수 있어 지자체 예산 규모에 맞게 민생지원금 지급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광주 전남 정치권이 단식과 삭발, 1인 시위 등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매일 집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조기 파면이라 적힌 흰 천을 두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명이 머리를 삭발합니다. 광주 북구 울의 전진수 의원과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의 김문수 의원, 비례대표인 박홍배 의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삭발 투쟁에 나선 겁니다. 제 머리카락으로 집신을 지어 헌법재판관들께 보내겠습니다. 얼마만큼 국민이 절절하게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국회에 이어 지역의 의원들도 장애 투쟁에 동참했습니다. 광주 지역 10명의 시구의원들은 헌재의 신속한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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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을 일으키고도 거리를 활보하는 대통령을 가만두고 볼 수 없다며 대통령이 파면되는 순간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통해서 꼭 파면 인용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광주 전남 단체장들도 대통령 퇴진 촉구를 외치며 거리에 나섰습니다.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윤석열 파면이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무기한 1인 시위에 동참했고 문희 북구청장은 북구청사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며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매일 저녁 촛불 집회와 함께 밤샘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고 낮에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에 조속한 탄핵 인용을 외치고 있습니다. 다시 광장에 선다. 내란 수계가 파면되고 그 졸개들마저 모두 쓸어버릴 때까지 비상행동에 돌입한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다가오는 가운데 헌재를 향한 국민들의 탄핵 촉구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전남도 의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더불어민주당 신민호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과 진보당, 정의당 소속 의원 59명 명의로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서 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내란 수괴 윤석열을 당장 파면해 헌법의 엄정함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윤석열을 멋대로 석방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판하며 윤석열 파면까지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3도 수군 통제형의 본영이 어디인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여수시와 통영시가 학술대회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제24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행기 의원은 결의안을 내고 여수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주장을 침탈 행위로 단정한 통영시가 양 도시의 화합을 위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부와 양 도시가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국가유산청도 첫 통제형에 대한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세계 LNG 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커지면서 광양 LNG 터미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고망간강 소재를 적용한 광양 LNG 터미널의 저장 운송 설비는 경쟁력이 큰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양 LNG 터미널입니다. 광양 LNG 터미널은 지난 2005년 1호기 탱크 준공을 시작으로 지난해 6호기 탱크까지 준공하면서 1단계 사업을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현재 광양 LNG 터미널의 2단계 사업으로 20만 킬로리터급 7, 8호기 탱크 증설이 진행 중입니다. 공정률은 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년 준공 계획인데 7, 8호기 탱크 증설까지 마무리되면 총 133만 킬로리터의 LNG 저장 용량을 확보하게 됩니다. 국내 최대 민간 LNG 저장 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보호무역주의나 무역 수지 압박으로부터 저희가 협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양 LNG 터미널이 주목받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광양 LNG 터미널의 저장 운송 설비는 지난 2013년 양산 기술로 확보한 세계 최초 고망간강 초격차 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고망간강은 기존 9%의 니켈강보다 경제성이 뛰어나고 마이너스 196도씨 극저온의 환경에서도 높은 강도를 유지합니다. 망간을 22에서 25% 함유의 내구성이 뛰어나고 자석에도 붙지 않아 산업적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저희 LNG 저장 탱크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이런 실적이 바탕이 된다면 다른 많은 산업 분야에서도 활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한 뒤 세계 LNG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 광양 LNG 터미널은 포스코 그룹의 LNG 밸류체인 구축의 현장이면서 초격차 기술이 적용된 LNG 저장 운송 산업의 세계 진출을 위한 새로운 테스트베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양시가 철강 2차 전지 산업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본격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에 따른 지역의 철강 2차 전지 산업의 피해 최소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산업통상자원부에 관세 인상분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확대 등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담은 공식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19일 권양엽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이달 말 행의정과 기업 등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참여하는 가칭 철강산업 위기대응협의회도 출범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남 동부청사 피해지원센터 설립 등 자치단체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남 동부권 전세 사기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광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 상담, 금융, 행정을 한 번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전남 동부청사에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신규로 속출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의지하는 곳은 결국 기존 피해자들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뿐이라며 피해 예방과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가 관내 마리나 시설 관리를 이용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마리나 이용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열린 요트 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위원회의 심의 평가 결과에 따라
기존 수탁사와 마리나 운영 관리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계기로 이용자 중심의 마리나 관리를 통해 기존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또 앞으로 시와 수탁자, 이용자 대표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개최와 수탁자 지도 감독 강화 방안 마련 등 명실상부한 해양 레저 관광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립환경도서관은 산단 대기업의 사회환원과 국내 첫 환경 테마의 도서관이라는 의미로 지난 2008년에 개관했습니다. 그러나 여수시는 현재의 환경도서관이 이런 정체성과는 크게 동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말 재개관을 목표로 대대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합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시립환경도서관은 2003년 한 대기업이 7억 원을 기탁하면서 여기에 여수시가 국비와 시비를 보태 총 33억 원의 예산으로 2008년에 개관했습니다. 국내 첫 환경을 테마로 한 도서관으로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도서관 3층 옥상에서는 일주일에 2차례 별자리 관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당초부터 특정 테마 도서관이다 보니 열람실이나 학습실은 상대적으로 적게 배치됐고 17년이 지난 지금은 동네 독서실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따라 지난 2023년부터 환경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환경도서관의 정체성 회복이 시급한 데다 지난해 도내 공공도서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이순신 도서관 개관도 한몫을 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미 환경도서관 리모델링 설계 공모를 진행해 최근 당선작을 선정했고 이를 토대로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가 올 연말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열람실을 많이 축소를 하고 또 가지고 있는 서적들도 환경에 좀 더 특화해서 환경 서적들을 좀 더 구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환경에 특화를 하고 전자책 등을 적극 도입해 물리적 도서 소장 공간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또 내벽을 철거해 개방성을 살려 우주공간 디자인을 연출하고 1층은 유아와 어린이, 2층은 청소년 성인 공간, 3층은 지금처럼 전체 관측 공간을 구성합니다. 이를 위해 6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내년 말 재개관까지 1년여 동안 도서관은 휴관할 예정입니다. 환경생태 특화 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어린이 청소년에게 환경교육 기회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복합문화 공간으로 바뀔 리모델링 환경도서관은 주변의 주민센터와 시청자 미디어센터 신축, 문화재단 설립 등과 맞물려 정주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한국 여자 프로골프의 최강 구단을 가리는 신비동물원 디오션컵 골프 구단 대항전이 오는 21일부터 사흘간 여수 디오션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4번째 열리는 이번 대회는 국내 유일의 여자 골프 구단 대항전으로 KLPGA 투어를 대표하는 10개 구단이 출전하고 우승 상금도 5천만 원으로 늘려 출전팀들의 열띤 경쟁이 예상됩니다. 이번 대회는 특히 2년 연속 최강 구단에 오른 롯데 골프단의 3연승 달성 여부와 초대 챔피언인 메디힐 골프단의 우승 탈환 등이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만 선사의 동북아 항로를 운항하는 컨테이너 전기선이 광양항에 새롭게 기항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대만 선사인 TS라인이 동북아 항로 운항 1200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광양항에 새롭게 정기 기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이번 컨테이너선의 기항으로 연간 15,000TEU의 광양항 신규 물동량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15도 이상으로 올라 어제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권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이 4에서 7도, 한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6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 바다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몽골에서 발원한 미세먼지가 전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외출할 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합 여수시 등기소 신축 이전을 앞두고 기존 등기소 유휴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김종길 의원은 오늘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고소동의 여수 등기소와 학동의 여천 등기소가 올 하반기 웅천으로 통합 이전하는데 여수시는 구 등기소 부지 2군데가 법원 관할 국유 재산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법원이나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국공유재산 교환, 매입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역 내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배치에 적극 활용할 것을 여수시에 주문했습니다.